안녕하세요. 코아 투더골드문 진행의 이정원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매파적인 발언도 있고 있는데요. 금리 인상을 늦출 수는 없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현재 미 증시는 소폭 하락했지만 우리 증시는 현재 17.9K 구간 오르고 있는데요. 우리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자세로 투자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오늘 전문가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코인가드님 모셔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투더골드문 코인가드 전문가입니다. 자, 어제 새벽 한 4시 반까지 이제 그 금리 발표에 대한 발표를 보려고 기다렸던 분들은 상당히 좀 허무한 상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트코인이 한 2,300만 원을 좀 계속 위아래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알트코인의 특별한 상승이라든지 이런 게 나와주지 않았습니다. 자, 요즘 이제 특히나 이제 FTX 거래소 사건 이후로 이제 바이낸스까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자, 오늘은 제가 이 바이낸스에 대한 얘기 또 나중에는 이제 2부에서는 또 좀 알트코인들, 웨이브나 이런 위 종목에 걸렸던 코인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릴 테니까 투더골드문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FTX가 파산을 하고 나서 현재 바이낸스도 조금 공격 아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일부에서 차근차근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바이낸스 회계 정보를 좀 공개를 했는데 재무 구조에 대한 미스터리가 아직은 존재한다고 봅니다. 그렇게 바이낸스는 비상장 회사이기 때문에 감사 보고서를 좀 작성하지 않아도 되는데 현재 바이낸스 상황 좀 어떤가요, 가드님? 자, 바이낸스가 이제 이 준비금에 대한 이제 네. 그 증명 보고서를 딱 이제 제출을 하고 나서 여러 이제 미국 단체에서 이제 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왜? 재무 구조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가 이제 혐의 입증이 되고 이제 내부의 미국 측에서도 내부에서 상당히 좀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바이낸스를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공격을 하게 된다면 우리가 이제 크립토 시장이 또 무너질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두려워하는 세력들도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거래소인 바이낸스를 기소하게 되면은 이제 시장에 더 큰 혼란을 가질 수가 있다 해서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많은 고민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다 이제 투자자들의 현재 자세는 어떠냐면 이 세계 최고의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무너지게 된다면 어차피 코인 시장은 끝나게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어떻게 보면은 우리 아직 FTX 결과로 이제 교훈을 얻으신 분들이 좀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이낸스에서 자신의 자금을 이렇게 빼는 이렇게 두 가지의 투자자들의 이제 형태로 좀 나누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뱅크런 사태가 나왔습니다. 이 FTX의 뱅크런 사태가 지금 엄청난 세이시우스도 그렇고 쓰리 에로 캐피탈도 그렇고 계속적으로 이어져 왔던 게 이제 FTX도 이제 터졌던 거라고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이제 알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지급 준비율, 이제 이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이 지급 준비금을 보게 되면은 은행이나 이제 거래소 같은 이제 코인 거래소에 어떻게 보면 고객들이 이제 예치하고 있는 금액 대비 항상 이제 100% 이상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고객들이 내 코인 내놔, 내 코인 이제 빼갈 건데 다 이제 출금 도와줘 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모든 이 투자자들이 다 출금하더라도 거래소는 문제없이 출금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지급 준비율을 항상 높게 유지하고 있는 게 코인 시장이든 은행이든, 은행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급 준비율이 우리나라 법정 지급 준비율이 7%밖에 안 됩니다. 100억을 여러분들 고객 자산들 갖고 있으면 7억을 현금을 갖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참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은행도 이런데, 은행도 여러분들 우리 개인들이 갑자기 모든 돈을 인출한다 이렇게 나오게 되면은 연쇄적으로 이제 파산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금 바이낸스는 지금 우리는 지금 지급 준비율이 좀 충분하게 있다 이렇게 지금 계속 소명을 하고 있지만, 그렇게 소명을 하는 그 자료 자체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은 좀 오류가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제 미국 측에서 계속 지금 걸고 넘어지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다 그러시잖아요. 여러분들 은행에 있는 돈을 지금 다 당장 러시아 전쟁이 일어났다고 해서 인출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넣어놓고 좀 안정감을 느끼듯이 바이낸스도 지금 그러한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러한 이제 조그만 이제 움직임들이 계속 커지게 돼서 투자자들이 모든
그 자산을 빼게 된다면 바이낸스도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저는 솔직히 바이낸스가 무너질 거라 생각은 안 하는데 이렇게 앞장서서 이제 지급 준비금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 이제 가장 중요한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제 봐야겠죠.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제 이그노얼 포 이렇게 무시하라는 거예요. 이런 가짜 소식들을 네. 막 무시하라고 이제 청평자원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이 청평자원만 믿고 이렇게 할 수는 없죠. 왜 이 사람도 어떻게 보면 실수를 만들어내고 이 사람이 이제 경영하는 그 자체가 또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사태로 인해서 거래소 지급 준비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이슈가 되었고 그걸 이제 소명한 절차가 이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제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셔야 될 게 뭐냐면 고객 준비금이 1대1로 미치지 못하고 어떻게 보면 4% 정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많은 퍼센테이지가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퍼센테이지로 이제 이 바이낸스 자체를 망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소중한 이런 자금들이 있다면 어느 정도는 지금 뭐 국내 거래소라든지 아니면 개인 지갑으로 일단은 이동을 해두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뭐 바이낸스가 회계 정보에 대해서 공개를 했지만 어느 정도 소명은 안 된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준비금 증명 보고서가 보관 중인 모든 고객의 자산을 좀 구체적으로 보여주지만 고객 자산을 1대1로 커버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 사실 준비금이 그 정도의 상태는 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보고서에 따르면 부채가 자산보다 3% 정도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뭐 바이낸스에서 발행한 코인, BNB 코인이죠. 그거는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가요? 가격적으로 좀 괜찮나요? BNB 코인도 지금 네.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트를 보게 되면 이렇게 이런 사건들이 나오고 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락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네.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봤을 때 2021년 상단에서 아래에 찍었을 때와 이제 마이너스 70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BNB 코인을 보게 되면은 그 한 마이너스 50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부터 뭐 더 떨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지만 비트코인을 봤을 때보다도 비트코인보다도 좀 방어력이 좋았던 코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슈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 BNB 코인에 지금 자산이 묶여 있습니다. 이런 묶여 있는 이 상황에서 이 코인이 계속적으로 이제 막 내려가게 되면은 당연히 이런 출금 러시가 또 나오겠죠. 네. 그래서 BNB 코인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자세히 좀 보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나운서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3% 정도가 3,200억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 3,200억 네. 정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개인으로 보게 되거나 이제 뭐 일반 중소기업, 뭐 대기업 보게 되면 큰 금액이지만 세계 1위 바이낸스의 입장으로 보게 되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이제 이런 분열들을 일부러 이렇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분열들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미국 측에서 법무부 검사들 사이에서도 이런 분열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2018년부터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미국 네. 측에서 이 크립토 시장을 장악하고 싶다는 그런 이제 생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 바이낸스가 이제 FTX를 공격하면서 무너졌는데 우리가 이제 이 미국 측에서 다시 바이낸스를 이제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크립토 시장이 의미가 없고 이 비트코인 하나 사는데 지금 8천만 원까지 갔던 비트코인 우리가 옛날에 이 비트코인 뭐 몇 개로 피자도 사 먹고 그랬잖아요.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살려고 하는 이 비트코인도 2,300만 원이 넘어가는데 여러분들 이러한 시장을 이 패권을 중국한테 절대 넘겨주기 싫다는 이런 미국의 메시지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제 한 3, 4일 전부터 이제 보여줬던 움직임이 24시간 동안 이제 출금된 자산이 한 9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절대 큰 금액은 아니에요. 바이낸스 자산에 비하면. 그래도 이러한 1조 원이 넘는 돈이 계속적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면 앞으로도 이제 좀 조심할 필요가 있고 제가 BNB 코인을 잘 보라고 한 이유도 BNB 코인의 움직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이런 좀 출금 러시 이런 것들이 좀 달라지진 않을까 이제 생각이 듭니다. 출금이 잠깐 지연이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다시 출금이 이제 재개가 네. 됐는데 이런 금액들 지금 현재 펜딩 없이 출금이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제 뭐 전혀 이제 뭐 USDC가 출금이 안 됐다 이제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코인판을 이제 보게 되면은 BNB도 지금 계속 이렇게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이런 코인판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작은 소문에 사람들이 크게 반응을 합니다. 작은 이런 이슈들 가지고 크게 부풀려서 사람들에 대한 공포를 심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뭐 어떻게 보면
세력들이나 이런 시장을 움직여 가는 사람들이 막 조절을 하게 만드는 이렇게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바이낸스가 정말로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다시 한번 이렇게 뭐 지금 경영진까지 이제 돈 세탁 혐의를 뭐 기소할까 이렇게 하고 있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 결론이 못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이 코인을 옮길 해외 거래소도 좀 현재 바이낸스를 제외하고는 마땅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거는 내 소중한 돈들을 빨리 지금 이제 개인 지갑으로 옮겨 놓는 게 좀 최고의 좀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현재 뭐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70% 정도 떨어졌고 BNB를 봤을 때는 고점 대비해서 마이너스 50% 정도 떨어진 걸 봤을 때 비트코인보다는 가격적으로 조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방어력은 좋지만 BNB 코인에 만약에 자산이 조금 묶여 있다면 좀 개인 지갑으로 옮기시는 것도 추천을 드리겠고요. 또 BNB 코인의 가격에 따라서 나중에 바이낸스의 뱅크런이 우려됐을 때 그러한 사태들을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도 형사 고발이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좌우창펑과 또 바이낸스 경영진들에 대한 형사 고발이 검토 중인데 다만 검찰 간에 조금 이견이 있기 때문에 송치를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은 조금 걸릴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논의에서는 아무래도 유죄 판결을 위해서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좀 논의 중이라고 하니까요. FTX 사건 이후로 바이낸스 측에서도 조금 시선이 옮겨지면서 이쪽에도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많은 제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뭐 FTX, 샘 뱅크먼 바하마에 있다고 했는데 벌써 체포가 된 것 같습니다. 이쪽 상황은 좀 어떤가요? 그 체포가 됐죠. 이제 체포가 된 네. 사실을 좀 말씀드리기 전에 바이낸스 좀만 더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제 안전한 거래소를 찾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적으로 이제 뭐 금액을 옮기라, 이제 자산을 옮기라고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이제 뭐 전체 크립토 시장이 망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텐데, 자, 우리가 이제 옮기는 데에서 여러분들이 오는 손해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수수료에서 오는 좀 작은 손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옮기지 않았을 시에 이런 일이 터진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의 자산을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귀찮더라도 좀 이해를 이제 여러분들이 좀 잘 새겨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압도적인 이런 거래량들이 이제 다 바이낸스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바이낸스의 기존 이런 붕괴는 기존 금융에까지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립토 시장이 무너진다고 주식 시장이 뭐 신나게 올라갈까요? 그렇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게 어떻게든 이런 연방 준비 제도든 뭐 연방 정부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이번 계기를 삼아서 법인세조차 내지 않고 있는, 이제 회피하고 있죠. 이런 이제 바이낸스를 제도권 안으로 편입시키려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잘 기억해 두셔야 될 게, 거래소 토큰을 발행하지 않는 거래소 위주로 우리 업비트가 있겠죠. 그래서 좀 옮겨 두시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뭐 FTT 토큰도 그렇고 BNB 토큰도 그렇고 지금 이런 것들 자체, 거래소 자체가 막 주무를 수 있는 코인을 갖고 있는 거래소들은 이런 연방 정부의 타겟팅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타 거래소 대비 BTC 거래량이 좀 많은 거래소, 이런 것도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일 중요한 게 이출금에 대한 문제가 많이 터지지 않는 거래소들, 이런 거래소들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 이제 여러분들 현물로 위주로 거래하시는 분들은 코인베이스가 차라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은 악재에도 크게 이제 흔들린 암호화폐 장인 경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트레이딩 하는데 좀 주의를 하시기를 좀 바라겠고, 이제 샘 뱅크먼이 이제 여기 보시면 체포를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게 체포되는 동영상을 좀 실시간으로 봤는데, 저기 뭐 바하마에 있는 좀 큰 대저택에서 이렇게 좀 여러 경찰들이 이렇게 체포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 사람이 저지른 잘못은 굉장히 많습니다. 고객 돈들을 마음대로 끌어다가 이제 투자를 했고요. 이제 그런 투자에 실패를 했죠. 자기 여자친구한테 막 줘서 막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런 실패한 것들 때문에 결국 고객들한테 다시 돌려줄 돈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FTX가 이제 파산이 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잘못이라고 저는 봐요. 샘 뱅크맨의 잘못이라고 보고, 그런데 여러분들 바하마에 거주를 할 때 바하마에 거주하는 사람들 위주로 FTX에서 돈을 또 출금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지금 비도덕적인 행위도 좀 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은행 사기에 준하는 법으로 이제 다루게 된다면 거의 종신형으로 처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샘 뱅크먼이 이 감옥에서 금방 탈출할 수 있는 상황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FTX 거래소가 파산에 이제 돌입하면서 이제 금전적인 이제 손실을 보신 분들은 정말 이제 안타깝지만,
지금 미국 측에서는 어떻게 보면 미국에 이제 관련된 이제 투자자들은 또 이걸 돌려준다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좀 억울한 상황이지 않을까요? 대부분 사람들이 다 한국 사람들인데 1위 거래를 하고 있는 게 한국 사람들인데 이런 부분이 참 이제 억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 현재 미국은 제가 이게 바이낸스의 사건을 계속 말씀드려서 얘기를 드리는 이유도 어떻게 보면은 투자자들을 보호하려는 이런 성격보다도 이런 패권들을 이제 크립토에 대한 패권들을 중국에게 뺏기고 싶지 않은 이런 모습들이 계속 관측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체포영장이고요. 그래서 지금 잡혀가고 있고 지금 이제 타겟은 당분간 바이낸스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이낸스에 대해서 좀 이제 좀 길게 다뤄드렸던 만큼 현재 바이낸스가 어떻게 좀 굴러가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당분간 지금 이제 보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FTX의 샘 뱅크먼이 현재 바하마에 은신 중이다가 체포가 되었습니다. 현재 불특정 범죄 혐의를 제기를 했고 그의 인도 요청을 좀 했는데요. 지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게 바하마가 미국이랑 손을 잡고 수사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 원격으로 출석해서 FTX의 이러한 사태를 좀 밝혀낼 거라는 입장이 좀 있습니다. 아무래도 FTX가 여러 고객들의 자금을 끌어다 쓰고 또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한 만큼 여러 개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FTX 사건을 이유로 또 바이낸스까지 지금 현재 상황 좀 살펴봤고요. 우리가 CPI 지수에 이어서 어제 또 오늘이죠. 우리나라 오늘 시각으로 금리 결정이 났습니다. 새벽 4시에 금리 결정이 났는데 이런 것들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PI 우리가 7.3% 예상했지만 7.1%로 하회를 했고요. 또 금리도 우리가 예상했던 것처럼 0.5%포인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좀 유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CPI 상황부터 좀 짚어주실까요, 가드님? 자, 이미 이제 결과가 나왔죠. 네.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7.1%가 나왔습니다. 자, 7.1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막 우와 하시면서 이제 하회를 했기 때문에 되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뭐 다행히도 그 나온 즉시 이제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근데 그때 단발적인 상승이 될 경우가 이제 정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주의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자, 그래서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화요일 날 우리가 이제 저녁 10시 반쯤에 이제 상승이 나왔는데 이번에 눌리는 자리를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산타랠리가 오는가 안 오는가에 대해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는 만큼 이번에 특히나 이제 CPI가 참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산타랠리가 오든 안 오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 여러분들 이런 물가 상승에 대한 이런 문제를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제 에너지 부분에서만 이제 그 결과가 좋게 나온 거지 우리가 실제로 우리가 뭐 기름을 먹고 살지는 않잖아요. 우리 자동차처럼 뭐 기름 먹고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식품을 먹고 삽니다. 우리 식품을 먹고 사는 이런 식품 같은 경우는 전혀는 아니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이 많이 해결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단기 반짝으로 우리를 속였지 않나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경제가 이제 위축되는 결과에 좀 직면할 수 있다고도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금리를 마구잡이로 이번에 0.75 이상을 올리는 것 자체가 뭐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금리는 0.5를 올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보게 되면은 모두가 예상한 대로 0.5를 올렸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점도표예요. 점도표가 이제 어떻게 흘러가냐 보냐면 네. 내년에 금리의 중간값을 보자는 거예요. 내년 금리의 중간값이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그래서 네. 5.1%로 우리가 이제 4.6을 이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더 올라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금리를 내년 중반 때쯤 금리를 예측했을 때 이 정도 수치를 보여준다는 예상을 이제 보여주는 이유가 뭘까요? 금리를 쉽사리 인하를 할 수가 없다는 얘기겠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토대로 보게 되면은 금리를 인하를 기대하는 우리 자산시장의 악재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연말에 산타랠리를 만들어 줄까 말까 이렇게 CPI로 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파월이 연설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보니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는 너무나도 이렇게 막 긍정적인 뷰를 가지고 가면 안 되겠다. 저는 이렇게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이제 다음 화면을 좀 보면은 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CPI도 제가 지금 다 한번 말씀드린 거 대부분의 이 에너지 부분에서만 지금
지금 하락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식품의 가격 여러분들 딱 보시다시피 마트 가면 다 보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전혀 영향을 이제 인플레이션이 꺾이는 듯한 이런 이미지를 뭐 절대로 받지 못하잖아요. 뭐 자주 가는 마트에 갔는데 가격적인 부분이 많이 내려갔습니까?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미국은 좀 얼마나 이제 심각할까 이 생각이 들고 우리가 금리 발표 이전의 모습입니다. 금리 발표 이전에 대부분의 사람들도 80% 이상을 이제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0.5가 나왔는 이 시점을 당연히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장을 보게 되면은 전혀 이제 뭐 크게 움직임이 없었죠. 그래서 새벽 4시까지 막 아까 제가 오프닝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4시에 막 깨어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봐야지 하셨던 분들은 좀 이제 심심한 좀 결과가 나지 않았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금리 인상 후 코멘트가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코멘트를 봤을 때 이번 파월의 입장이 상당히 견고하다 이렇게 좀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내년에 금리 인하가 없다는 겁니다. 예, 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금리를 유지를 시킨다는 얘기겠죠. 근데 금리를 유지시킬 때 여러분들 지난 이제 시장들의 움직임들을 제가 좀 봤더니 네. 금리를 유지하고 있을 때 여러분들 한번 폭락장이 나왔던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내년 중반쯤 아마 이제 가기 전쯤에 한번 크게 하락을 주고 나중에 크게 올리지 않을까 좀 이렇게 이 내년까지의 이제 움직임 한번 그려봤습니다. 그래서 금리는 현재 미국 금리가 4.5로 상당히 이제 급하게 이제 올라가기보다는 그래도 빅스텝으로 이제 딱 끊어준 모습을 보이고 우리가 이제 다음 이제 계속적인 FOMC가 있으면서 금리를 이제 0.25를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올리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뭐 산타랠리가 막 온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인 금리적인 움직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을 좀 보여주는 모습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상으로 가게 될 시에는 중기적으로 봤을 때는 큰 폭락이 한번 왔다가 다시 올리지 않을까. 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또 전년 동월 대비해서 6.0%, 전월보다 0.2%가 각각 오른 것으로 좀 집계가 됩니다. 근원 CPI 상승률 역시 전문가 전망치를 하회를 했고요. 또 전월 대비 0.2%의 근원 CPI 상승률은 지난해 8월 이후에 좀 최소치라고 노동부는 밝혔습니다. 현재 CPI의 3분의 1을 좀 차지하는 주거 비용은 전월 대비 0.6% 해서 주거 비용의 전월 대비 상승률 최근 4개월간의 가장 낮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가가 조금씩 잡혀가고 있는 것 같지만 잡혀가고 있다면 경기 침체를 좀 확신할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파월이 조금 더 매파적인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현재 에너지 물가는 1년 전보다는 여전히 한 13% 정도는 높은 상태라고 알고 있겠습니다. 현재 뭐 유럽 쪽에서도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또 공급망 차질, 에너지 위기가 점점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내년에는 물가 오름세가 조금은 더 꺾이지 않을까 싶지만 파월은 아직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추기는 힘들다라는 발언을 좀 했고요. 섣불리 이렇게 금리 인하를 통화 정책으로 좀 바꾸지는 않겠다라는 것이 이번 FOMC 회의의 좀 결과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에 금리 결정 이후에 기준금리를 원래 4.25에서 4.5% 정도 목표 범위를 설정을 했지만 한 0.5%포인트 좀 올리면서 지난 2007년 이후에 좀 최고치를 금리가 찍은 것 같습니다. 연준이 드디어 뭐 금리 인상 속도를 자이언트 스텝에서 빅스텝을 밟긴 했지만 아직 좀 갈 길이 남은 것 같아 보이고요. 물가 안정세 회복을 위해서는 당분간은 제한적으로 정책을 펼칠 것이라는 예상도 좀 있습니다. 금리 인상폭 들어오는 데이터에 따라서 좀 달라질 거긴 하지만 아무래도 인플레이션은 지속적으로 좀 2%대를 내려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야지 좀 속도를 늦출 수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아무래도 금리가 5.25%로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도 좀 있습니다. 중간값 아까 가드님이 말씀하셨듯이 5.1%로 아직까지 꽤 높기 때문에 좀 우리가 긴장을 늦출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현재 파월 입장은 계속해서 견고한 상태이고요. 금리 유지가 계속해서 된다면 내년까지는 한 번 정도의 폭락장이 왔다가 한 번 하락했다가 좀 상승하는 모습 보여줄 거다라는 입장이셨습니다. 연준이 이번에 PC 지출도 예측을 했었는데 이 부분도
살짝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PC 인플레이션 지수 2.8%에서 3.1% 정도로 좀 나와 있고요. 근원 PC도 아무래도 3.5%로 좀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우리 FOMC 회의 결과로 이번에 있었던 고용 지표와 또 PPI, CPI까지 모든 지수를 좀 총합해서 이번에 금리 결정이 났던 것 같고요. 이렇게 금리 결정을 인해서 일단 이번 연도의 금리는 끝났지만 내년의 귀추가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1월 1분기 실적도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1부에서는 지금 현재 바이낸스와 FTX 그 사건으로 여파가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회의 결과까지 가드님과 함께 분석하면서 우리 이번 주 시장 한번 잡아봤습니다. 저희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2부에서는 여러 코인들 한번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로 웨이브, 그다음 시아 코인,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웨이브 코인 이번에 유의 종목 딱지가 좀 붙었는데 테라루나 사태 이후로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믹스 이후에 웨이브까지 위험해졌고 또 니어, 카바 이런 종목들 하이브까지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이 지금 좀 위험하다라는 상황입니다. 웨이브 코인 한번 짚어주시죠. 여러분들 안호선님께서 정리를 정말 잘 해주셔서 잘 들으셨을 겁니다. 자, 웨이브 코인에 대해서 정말 이제 좀 말이 너무 많아요. 웨이브라는 코인이 어떻게 보면은 갑자기 이제 이렇게 일어난 상황도 아닙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제 이런 투자 유의에 대한 촉구가 있었고 그런 부분을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소명을 해라. 이런 디페잉에 대한 문제를 좀 해라 했었는데 자, 최근 웨이브 코인에 대한 엄청난 이제 많은 문제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웨이브의 이제 CEO가 이제 어떤 한 이제 유튜버의 인터뷰에 나와서 하는 것도 좀 보고 제가 이 코인이 어떻게 진행될지를 한번 이제 좀 이제 분석을 했었는데 자, 우선 여러분들 보셔야 될 거는 이런 닥사의 이제 움직임이라고 봐야 됩니다. 닥사라는 게 솔직히 어떤 공신력도 하나도 없고 뭐 그런 단체이기는 합니다. 왜? 정부에서 그냥 너네들 이 투자자를 보호해야 되니까 각 거래소 수장끼리 모여서 뭔가 연합체를 하나 만들어라 이렇게 해서 지금 나온 게 닥사인데 웨이브 코인을 이번에 이제 유의 종목을 확실하게 이제 찍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웨이브 코인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가치적인 거를 봤을 때 뭐 디지털 자산의 개발이나 이런 전송 이런 개발을 위해서 만들어진 플랫폼이라고 좀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뭐 이용하거나 솔직히 그런 건 아니라고 보는데 자체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이런 P2P의 이제 디지털 자산 거래 기능을 통해서 탈중앙화 거래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이런 가상 자산의 거래를 지원하고 있는 코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자산들의 이제 교환이나 토큰 생성 발급할 때 이렇게 뭐 수수료를 내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이게 업비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 공지사항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공지사항. 공지사항에 이렇게 웨이브 코인의 공지를 보게 되면은 자, 언제부터죠? 작년 아니 올해 이제 9월, 이제 11월, 12월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 여기도 나와 있네요. 웨이브 트론 투자 유의 촉구 안내. 그러니까 6월부터 계속적으로 투자 촉구에 대한 안내문이 업비트에 나왔습니다. 자, 이게 공지사항을 통해서 계속 확인되고 있는데 9월, 11월, 12월 계속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 이제 12월 8일이죠. 이때 확실하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지정이 된 난 후부터 계속적으로 지금 단 한 번의 반등이 없이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왜 유의 종목으로 지정이 됐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하면 여러분들 간단합니다. 여기 보게 되면 아까 말씀 잘 해주신 것처럼 이런 스테이블 코인의 담보물로 사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디패깅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 USDN의 가치가 이 스테이블 알고리즘 코인의 이 가치가 이제 1달러 정상적으로 패깅이 안 되고 그 차트가 무너져 내려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1달러 연동되지 않는 이런 사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는 데서 상당한 불안감을 느낍니다. 왜일까요, 여러분들? 루나테라 때문에 그렇죠. 루나테라가 한 번에 무너지게 되면서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자체의 불확실성의 불안감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도 이 닥스타 측이 이제 USDN의 디패깅으로 인해서 웨이브 코인의 가격이 변동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웨이브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걸 또 봐야겠죠. 우리가 닥사만의 이제 의견을 들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위믹스 사건을 봐서도 알잖아요. 어떻게 보면 닥사 측에서 뭐 좀 강하게 밀어붙인 부분, 위믹스에서 소명하지 못한 부분, 하지만 좀 더 좋은 가이드라인을 줬으면 소명할 수 있었던 부분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 USDN이 웨이브 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방법들을 이제 보자는 거죠. 그런데 봤을 때 웨이브를 계약해서 상환하고 웨이브를 시장에 판매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웨이브를 팔아서 이제 이 USDN의 가격을 조절한다 이렇게 보시면 똑같은 이제 알고리즘 이 형태로 굴러가는 거죠. 네. 자, 그런데 이 웨이브 측에서 얘기를 하는 거 보게 되면은 USDN 같은 경우는 웨이브 코인에 대한 발행에 관여를 안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공급 또한 불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여러분들 맞는 얘기라면 지금 당장 유의 딱지를 빼버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의가 계속 붙어 있고 이런 재단의 표명에도 불분명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보세요. 이게 작년 4월부터 이루어졌던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을 보고 투자를 이제 진행하셨던 분들은 어떻게 보면 이런 상황이 나올 거를 이미 예측을 하시고 언제든지 도망갈 준비가 돼 있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드는데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냥 이제 투자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단톡방이나 이렇게 카톡방이든 뭐 블로그든 뭐 이런 것들 보더라도 이 웨이브에 대한 움직임이 상당히 지금 안 좋게 흘러가는 만큼 투자자들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이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난 1년 동안 이제 계속 보여줬던 이런 디패깅의 모습, 현재도 여러분들 현재가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가격을 유지를 하고 있나요? 전혀 가격에 대한 유지를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환율이 지금 한 1,300원 정도 하잖아요. 1,300원 정도 하는데 USDN도 1,300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보세요. 저 밑으로 내려가 있죠. 그래서 디패깅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위믹스 코인을 보더라도 이 카카오랑 어떻게 보면 업비트의 뭐 유착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 유통량에 대한 소명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점, 뭐 장영욱 대표가 나와가지고 얘기했던 부분이 뭐 괘씸했던 점, 뭐 이런 것들도 뭐 붙여보면은 이유를 붙여보면은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통틀어서 이렇게 좀 이제 상패가 이제 나오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위믹스 재단은 뭐 위미드 측은 아직까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웨이브란 코인이 갑자기 여기서 이 당하게 이제 상장 폐지를 당하게 된다면 뭐 이 웨이브가 뭐 업비트랑 뭐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그런 관계도 없고 네. 전혀 저는 이 코인을 지금 상당히 위험하다라고 저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진짜 조심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웨이브 측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소명을 하고 있어요. 소명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상장 폐지가 된다 안 된다에 있어서 제가 확실하게 여러분들 된다는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 이 상황이기 때문에 모르지만 재단 측이 이런 주장들이 다 맞아 떨어진다면 유의 종목 해제될 수 있다 이렇게 좀 저는 보여지지만 위믹스 사태를 보면 알듯이 양쪽의 입장이 다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뭐 웨이브 측에서 이렇게 소명을 해서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 수정해라 이렇게 얘기해도 이제 닥사 측에서는 아니 그렇지만 알아서 너네 입장 알겠지만 이렇게 디팽이 오래 되는 이유가 뭐야? 그 이유를 정확히 분석을 해서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하면 웨이브 측에서도 이제 할 말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연동된 알고리즘 코인이 이제 웨이브까지 투자 유의가 지정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웨이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스캠에 대한 논란도 상당히 많은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캠 논란과
지금 현재 유의가 지정된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스캠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던 이런 코인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항상 이제 상장 폐지가 당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걸 잘 기억을 해보시고 차트를 좀 보게 된다면, 자, 이 유의가 종목이 된 이후에 계속적으로 단 한 번의 반등이 없이 내려왔어요. 자, 여러분들 대부분 평단이 여기 FTX 거래소 사건이 터지고 나서 그 하락을 맞았던 분들은 다 이 위에 있을 거라고요. 4,700원, 뭐 짧게 잡아도 5,000원 이 상단에 있을 거라고 보는데, 지금 이 반토막 이상 훨씬 더 그 마이너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직히 이 사태에서 지금 크게 물려 계신 분들, 뭐 8,000원 이상, 10,000원 이상 가 계신 분들은 추가 매수를 하지 않고서는 이 부분에서 탈출을 할 수 없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추가 매수를 어디서 하는지에 대한 그런 관점들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대로 이렇게 올라와주면 정말 좋겠지만 이럴 가능성이 정말로 낮습니다. 정말로 낮고, 뭐 뉴스하이퍼든 뭐 다른 코인들, 뭐 이제 트론도 마찬가지로 지금 패깅이 안 되는 이슈로 지금 이제 머리가 아픈 과정이긴 하는데, 특히나 이 웨이브가 이 타겟팅이 돼서 좀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추가 매수를 이제 비중이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어요. 이거를 추가 매수를 한들 이 가격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중이 크게 들어가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내가 비중이 좀 적게 들어갔고 추가 매수할 것까지 남겨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한 번 더 크게 하락이 나오게 되면 그때가 이제 좀 추가 매수를 할 좀 좋은 가격대다 이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가격이 오게 되거늘 여러분들 추가 매수를 해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상패빔이라고 하는 그런 투자 유의가 걸렸을 때 한번 쭉 뽑아 올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온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번 위믹 사태를 보더라도 나왔던 걸 지금 기억을 하시면서 도망갈 준비를 빨리빨리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트코인 중에서 지금 현재 웨이브가 좀 가장 많은 하락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알고리즘 코인의 대표 코인인데요. USDN에 패깅이 되어 있는 코인입니다. 하지만 USDN이 지금 알고리즘에 따라서 1달러에 연동이 되게 설계가 되어 있는데 계속해서 디패깅 상태가 보이면서 좀 그 달러의 패깅이 무너졌다는 점에서 가장 크게 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이유가 되었습니다. 그런 USDN의 가치가 1달러와 맞지 않다는 점이 가장 큰 이유였고요. 또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안정성에 대해서 투자자들의 공포심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21년도에도 몇 차례 USDN 디패깅은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시금 가격적인 모습이 좀 방어를 해주면서 올라와 줬었고요. 22년도 상반기에도 웨이브 코인 좀 폭발적으로 급등락을 한 후에 디패깅 현상 좀 자주 일어나고 있고요. 현재 지금은 좀 더 심해진 상황인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은 회복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추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가치 USDN이 1달러 이하인 상황에서는 이런 알고리즘 스테이블 코인의 메커니즘에 따라서 사람들이 재정 거래를 통해서 웨이브 코인을 발행을 하고 또 USDN을 소각하는 이러한 절차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분명히 물론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현재 조금 많이 늦은 상황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우리가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재정거래 한도를 좀 정상화해서 웨이브 코인을 발행을 한다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바로 루나2로 좀 직행이 될 것 같아 보입니다. 재정거래 한도를 풀어버린다면 웨이브가 계속 무제한으로 좀 발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좀 루나 사태가 다시 반복되지 않을까, 이러한 좀 우려도 있습니다. 뭐 두 번째로는 거래소에서 USDN을 매수하는 방법인데 가장 좀 확실하고 직접적인 방법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미 웨이브 USDN 알고리즘 신뢰가 좀 잃었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들어오기에는 좀 늦은 시점이 아닐까 싶고요. 웨이브의 코인과 같이 좀 담보자산을 늘리는 방법도 있겠지만 USDN의 담보자산만 좀 확실하다면 1달러 패깅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USDN과 유사한 USDT 트론의 좀 패깅을 보면은 아직까지 잘 방어가 되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지금 웨이브 측은 살짝 문제가 되는 정도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뭐 가격적으로 우리가 차트도 같이 봤는데요. FTX 사건 이후로 계속해서 하락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만약에 추가 매수가 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 만약에 비중이 좀 적으신 분들은 가드님과 좀 탈출 방법을 좀 모색하면 좋겠지만 잠깐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좀 더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때가 추가 매수 타점이라고 말씀하셨고 그때 비중을 좀 많이
분이 좀 추가 매수를 하신 다음에 가격적인 평단을 좀 내리시고 상패 빔이 좀 일어났을 때 탈출하는 방법을 추천하셨습니다. 좀 많이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가드님과 함께 하시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으로는 시아코인도 같이 살펴볼게요. 시아코인 이번에 단기적으로 급하게 좀 상승한 부분이 있는데 시아코인은 좀 어떤 이슈가 있었나요, 가드님? 시아코인 상당히 되게 많이 네. 조용했거든요. 사람들이 이제 이 코인은 뭐 죽은 게 아닌가 이런 움직임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알다시피 이제 이렇게 기회가 나오는 코인들은 항상 조용히 있다가 올라왔던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 FTX 사건, 뭐 바이낸스 사건가 이렇게 터지면서 여러분들 지금 업비트에 대한 거래량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잘 기억해 주셔야 될 게 뭐냐면 적은 거래량으로도 올릴 수 있는 코인이 뭐인가를 이제부터는 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 메이저 위주의 코인을 매수하는 게 이 시장에서 살아남는 전략이 하나가 될 수가 있겠고 또 다른 거는 진짜 짧게 들어갈 시에 적은 거래량으로 빨리 올려서 단타로 먹고 나올 수 있는 코인이 뭐인가. 자,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가시게 되면은 크게 뭐 투자하는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시아 코인을 좀 보게 되면은 자, 우리 시아 코인은 어떻게 보면 이제 토큰이 시아라는 코인이 있어요. 이제 이 탈중앙화 클라우드 저장소 플랫폼이 시아에 어떻게 보면은 네이트 유틸리티 토큰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저장소를 위해서 안전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용자가 사용하지 않는 이제 뭐 스토리지 공간을 뭐 대여하고 이제 뭐 액세스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코인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최대 공급량이 없어요. 최대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이런 토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도 스마트 계약을 통해서 거래를 강화하는 데 사용되는 이제 유틸리티 토큰이기 때문에 무제한 데이터 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무제한 공급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비트코인을 좀 기반으로 만든 이제 기술력으로 만든 코인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술력 자체가 이제 뭐 나쁘지는 않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이런 뭐 던 프로토콜이나 이런 코인들 뭐 기술력 하나 없이 이제 옛날에 상장 폐지가 됐던 코인을 그대로 재상장시켜서 이제 뭐 진행한 이런 코인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살아남은 코인이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바이낸스 차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한번 띄워주고 다시 내려왔지만 이게 계속적으로 상승세로 올라가지 못하고 내려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아 코인 같은 경우는 이대로 그냥 끝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몇 안 남은 이제 포우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포우 코인 중에 하나라서 이제 작업 증명 방식이죠. 몇 안 남은 포우 코인 중 하나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굴자들이 갈 곳 없는 채굴자들,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이 이제 포스 전향하면서 이더리움 클래식이 어떻게 보면 포우에 관련된 채굴자들이 좀 들어간 것 같이 몇 안 남은 이런 코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솔직히 토큰이든 코인이든 이런 기술력을 보고 봤을 때 앞으로 이제 막 크게 살아남을 만한 특출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코인은 몇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데 이런 코인들이 뭐 특출난 기술을 갖고 있다 이런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제 채굴자들 자체의 움직임을 봤을 때 단기적으로 이렇게 대량으로 몰려들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가능성이 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클라우드라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클라우드라는 이제 기술력 자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아마존이나 이런 구글 측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소식이라도 뭐 들리는 좀 호재가 나와주게 된다면 이런 것들이 지금 단기적으로 쫙 오를 수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나온 이 상승 있잖아요. 이런 네. 상승을 보게 되면은 한국의 코인들 위주로 나오는 상승과 상당히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큰 상승이 이렇게 나와주고요. 다시 그릴게요. 네, 큰 상승이 이렇게 딱 나와주고 이런 것들 다 빼서 이제 윗꼬리를 딱 달아준 다음에 이런 상승이 나왔던 지점들까지 다시 하락을 하게 만드는 이제 움직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옆으로 계속 기어가던 움직임이 나오고 이런 식으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코인들의 움직임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 상승력이 굉장히 컸지만 이제 당분간은 계속적으로 빠질 거라고 봐요. 그래서 빠지는 와중에 여러분들이 이걸 언제 들어가야 될지를 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리로 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소들을 보게 되면은 대부분의 업비트, 바이낸스 이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뭐 당연한 얘기겠죠. 업비트에서 이제 큰 상승이 나왔고 이 상승이 버텨주는 게 어떻게 보면 한국 프리미엄이 좀 붙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부터 이제 하실 게 뭐냐면 제자리로 가는 거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자리로 가고 좀 이 FTX 거래소가 무너진 이후에 이 상승이 제대로 이렇게 상승다운 상승에 나왔던 코인들이 별로 없어요. 이제 저항선이 이제 되겠죠. 지지선이라고 볼 수 있었던 부분들이 깨지고 내려왔다가 다시 그 부분이 저항이 되는 그 구간을 깨고 크게 올라간 코인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런 시아 코인이 그런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자 차트 보면서 얘기할게요. 예. 보여줬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아쉽게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장기 이평을 딱 찍어주는 모습까지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여기 보시면 121선이죠. 121선을 딱 찍어주고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지금 단기적으로 하락세를 피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락세를 피할 수 없지만 제자리로 딱 돌아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렇게 됐을 때 한번 이제 여러분들 진입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 37%의 상승률이 나왔기 때문에 최고 가격 또한 이제 FTX 이전에 이제 4.69원까지 이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으로 지금 이제 이걸 매집이라고 보게 되면은 다시 한번 이 저점에 왔을 때 다시 집었다가 올랐을 때 다시 팔게 되는 그런 상당 안정적인 매매를 할 수 있을 것 같아갖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네, 현재 시아코인 아무런 움직임 보이지 않고 있다가 좀 크게 급상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지금 투자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메이저 코인을 매수하거나 아직 출발하지 않은 코인 매수하는 것 딱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이 시아코인은 우리가 유틸리티 토큰으로서 클라우드 저장소와 관련된 토큰인데요. 지금 현재 몇 안 남은 POW 코인이기 때문에 채굴자들이 POW에서 POS로 전환한 이더리움 말고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으로 좀 옮겨간 것처럼 만약에 채굴자 이슈가 있을 때 시아코인이 조금 더 크게 상승할 수 있을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고 또 클라우드 호재가 있다면 시아코인이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 현재 뭐 차트적으로 봤을 때 우리 전형적인 한국계 코인 같은 움직임이 보이고 있습니다. 크게 올라줬다가 윗꼬리를 보여주고 다시금 가격적으로 횡보하는 모습 그러다가 큰 상승 보이는 모습 계속해서 반복적인 모습 보이고 있고요. 좀 제자리로 가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코인들 유심히 지켜보시다가 매수 타점 잡으셔서 상승분을 좀 수익을 드셔도 좋을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오늘 시아코인까지 알아봤는데 마지막으로 짧게 비트코인 한번 짚어볼게요. 자, 비트코인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이제 보면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으로 상당히 벌어졌던 부분들이 이렇게 좁혀져 가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좁혀져 가는 구간에서 항상 횡보를 하다가 갑자기 튀어오르던 밑으로 내려가던 이런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일봉상 어떻게 보면 이제 원했던 이런 타겟층들까지는 이제 찍어줬어요. 여기 박스권에 이 상단 부분을 이제 찍어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오늘이나 이제 주말 새 한 번 더 돌파가 나오게 된다면 그 움직임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주봉상 이렇게 뭐 하락 세기를 이제 패턴상 유효하고 주봉이다 보니까 이제 주봉을 보게 되면은 이제 주봉은 아니지만 주봉 같은 경우도 이제 5일선 위로 살짝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이제 좀 상승이 급하게 나오기보다는 조금은 좀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단타로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비트코인을 이제 매수를 해서 이제 단기적 수익을 내시는 것보다도 비트코인 자체를 이제 뭐 선장이라고 생각하시고 이 코인이 움직임에 따라서 알트들을 공략하시는 게 제가 보기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제 이 금리 인상의 이제 결과에 이제 쓱 빠지는 모습을 보였지만 이렇게 이제 영망치형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저점인 부분에서 영망치형이 나오게 되면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이제 움직임이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자세한 내용은 1시 반 무료 방송 때 말씀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많은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좀 더 자세한 방법 오후 1시 반부터 이어갈 건데요. 1시 반에 무료 방송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컴퓨터로 들어오실 분들은 팍스경제TV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좌측 하단 보시면 투더골드문 배너가 있습니다. 배너를 클릭하시면 바로 전문가님들의 실시간 무료 방송을 함께 하실 수가 있고요.
또 핸드폰으로 함께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매일 쓰고 계시는 녹색 창에 투더골드문 검색하셔서 상단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잠시 뒤 오후 1시 반부터 무료 방송 함께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일 뿐이며 특정 자산 가치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오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